안녕하세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 구정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서 웬만한 분들이 다들 손실을 크게 보셨고요. 대부분 원금만 돼도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털고 다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무릎 아래일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깨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거의 머리 끝에서 고점일 때는 강하게 베팅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무릎 아래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지식적으로 기술을 갖추신다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갖추고 대응하신다면 앞으로에 오는 기회에 대해서는 큰 수익으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중수 이상 하시는 분들이야 개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차트나 기본적 분석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이고요. 차트를 보고 차트상에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현재 오를 수 있는 주식인가 아니면 계속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캔들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의 이해입니다. 보시는 그 캔들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양봉과 음봉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양봉은 저희가 보통 빨간색, 좋은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음봉은 파란색, 떨어졌을 때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봉도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종류가 있고 음봉도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양봉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봉을 보시기 전에 이제 알으셔야 되는 게 시가와 종가가 있고요. 장중 최저가, 장중 최고가가 있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 장 시작이 9시에 정각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9시에 딱 가격이 형성되는 그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우리가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는 3시 30분에 장이 종료하기 때문에 3시 30분에 종료된 그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의 흐름이 이제 9시에 시작이 되고 나서 크게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까지 올랐을 때를 장중 최고가라고 하고요. 장중에 마이너스가 날 때 크게 내렸다가 다시 종가 부근에서는 끌어올리면서 이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점인 구간을 장중 최저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양봉을 보게 되면 아랫부분에 그 박스 상단에 박스 하단에 있는 부분이 시가입니다. 9시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이제 10시, 11시에 밀렸다가 크게 이제 반등을 하는 형태가 됐겠죠. 그리고 오후 1시나 2시에 장중 최고가를 이루다가 3시 30분에 마감을 하면서 살짝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형태의 그림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가와 종가가 있는데 장중 최저가가 시가랑 동일하고요. 장중 최고가가 종가와 동일한 형태의 봉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작부터 종가까지 한 번도 안 밀리고 끝까지 꾸준하게 오르면서 맞췄다라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이제 아래 꼬리가 있는 이제 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가가 이제 형성된 상태에서 9시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0시, 11시에 좀 밀리는 형태가 이제 됐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끝까지 이제 장 마감까지 밀어 올리면서 마감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아래 꼬리형 차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차트는 시가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꾸준하게 올랐다가 2시까지 최고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3시 부근에 살짝 밀리면서 종가에서는 최고점 대비 살짝 밀리면서 끝나는 것을 이런 형태 윗꼬리가 있는 차트라고 저희가 캔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음봉의 경우에는 좀 반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음봉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박스 상단이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하단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가 이제 9시에 시작이 돼서 스타트를 한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캔들을 보게 되면 9시, 10시에 이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가보다 높은 최고가를 형성을 했다가 그 이후에 10시, 11시 이후에 시가를 깨면서 이렇게 하단을 뚫고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까지, 2시, 3시까지 쭉 밀리다가 마지막 3시 30분 어간에 약간 들어 올리면서 끝나는 형태의 캔들이 첫 번째 음봉의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캔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밀리는 형태의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가가 이제 고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가 종가랑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캔들은 시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스타트 되고 나서 이제 9시부터 10시, 11시 될 때까지 쭉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2시까지 밀리다가 한 3시 어간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끝나는 형태의 아래 꼬리가 있는 음봉입니다. 두 번째 캔들에 비해서는 세 번째 캔들이 훨씬 더 그 다음날 반등을 할 여지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판에 3시 어간에 누군가가 사주는 주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캔들은 시가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10시, 11시까지 약간 반등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형성하고 다시 시가를 뚫고 내리면서 장중 최저가와 종가를 동일하게 이제 형성하면서 이제 마감을 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 저희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좀 보여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세세하게 실제 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과 일봉과 주봉, 월봉도 다 동일한데요.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반까지의 움직임을 하나의 봉으로 나타낸 캔들이 이제 일봉이라고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한 주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캔들로 나타내는 그 봉을 주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형성된 그 전체 캔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월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텍 같은 종목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건데, 보시는 차트는 이제 퍼스텍 일봉 차트입니다. 윗꼬리가 강하게 뻗어 있는 형태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분봉상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런 식으로 9시, 10시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거의 끝까지 올렸다가 장중 내내 조정을 보이면서, 그 다음 10시, 11시 이때부터 조정을 보이면서 장 마감까지 계속 조금씩 밀리면서 마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캔들이 윗꼬리가 있는 장대 양봉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아래 꼬리가 있는 음봉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장 초반에 급하게 빠집니다. 근데 어떤 수급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봉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마감을 하는 것이 이런 아래꼬리 음봉 패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수평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저항과 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가격에서 얻어맞고
떨어지는 그 구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할 때도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갈 때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 저항은 한번 돌파가 되게 되면 같은 가격이지만 저희가 보통 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돌파 이후에 떨어질 때 그 가격에서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고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오를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 가운데 머리가 있고 좌우에 어깨가 있는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상승이 이제 머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한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세 번 만들고 점점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지가 깨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찾아서 거기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과 지지는 우리가 모든 차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저항 라인이고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종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볼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이제 상장 이후에 크게 하락했다가 밑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렇게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두 번째 상승, 하락, 세 번째에는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은 가격대에 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랐는데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 하단을 약간 깨고 좀 더 내리는 형태로 보여지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때 며칠 안 돼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때 보시면은 전 저점을 지키는 형태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나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가볍게 뚫고 올리면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흐름인데요. 이 정도 구간이면은 차트 분석상으로는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45만 원에서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42만 5천 원 부근에서는 2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밀린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만 원 정도까지 이제 밀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45만 원부터 조금씩 담아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6만 9,500원에 지난주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 차트는 지금 51만 한 2,000원 정도가 1차 저항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 고점을 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60만 원 정도에서는 거의 다 이제 팔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지를 좀 배워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승의 흐름을 탄다, 하락의 흐름을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추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이 있고 하락할 때도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흐를 때 우리가 보통 횡보한다라고 하는데, 횡보할 때도 이제 횡보 추세선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할 때는 이제 하단의 저점을 연결하면서 그 흐름을 이제 타게 돼 있고요. 하락할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하락 추세선인데, 하락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보고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선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지지 저항 라인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같이 대략 2200포인트를 지지 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선들을 연결한 선이 하락 추세선이 됩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깨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언제죠? 이때가 작년 11월 3일 날 최초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반등했는데, 하락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 하락을 한 이런 차트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전환이 되는 이 모습은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 추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년 6개월에 가까운 하락 추세가 드디어 이제 깨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락 추세선이 다시 지지가 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또는 옆으로 흐르는 횡보 정도는 최소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작년처럼 너무 짧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중장기 매매가 가능한 영역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술적 분석, 그 중에서도 더 기초적인 캔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 라인을 긋는 법,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것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질적으로 가격 이동 평균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